학원의 설립 목적은 학교에 상관이 없는 절대 실력을 만드는 걸 저희 학원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저희 학원이 만점자의 눈이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지가 나온다 할지라도 학교가 어떤 학교든지 간에 수능이 어떤 종류의 수능 시험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문항 독해를 제대로 해내고 그리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어도 수학과 관련된 어떤 평가에도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 학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스템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학년이면 저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 시험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학년별로 수업 시스템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친구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낯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 분이 딱 고정이 되면은 유치원처럼 돼버려요. 선생님이랑 장난치려고 하고 애들이랑 장난치려고 하고 떠들려고 하고 과자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풀리면은 한 8문제 풀고 딴짓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친구들은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낯선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로테이션 시킨다든가 교실을 바꾼다든가 그래서 애들이 자꾸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애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10문제씩만 줍니다. 연습도 10문제. 10문제하고 선생님이 바로 1대1로 붙어서 전부 다 채점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덧셈 뺄셈 완전 단어, 알파벳을 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부터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됩니다. 떠먹여주면서 개입을 하면서 저학년 친구들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짜리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요. 2시간짜리로만 수업을 해서 뭐 1시간은 뭐 여자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으면은 나머지 1시간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선생님을 바꿔가면서 낯설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좀 공부 자세가 흐트러진다 하면은 제가 또 돌아다닙니다. 저희 학원은 교실들이 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어디서 봐도 다 교실 안쪽이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좀 애가 좀 집중 못한다 그러면은 제가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선생님 앞에서 내 앞에서 10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교실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에 올 때마다 최소 30문제는 풀고 갈 수 있도록 최소 30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도 저희가 시험을 통과해야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막 30문제 이렇게 주면 못 풀기 때문에 10문제씩 미니 테스트를 자주 봐요. 그래서 10문제씩 미니 테스트를 봐갖고 한 2개 이하로 틀리는 걸 연속 3번을 해줘야 저희가 이 단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구나 판단이 돼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 만드는 걸 어릴 때부터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집중력을 좀 길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1대1로 불러갖고 개념을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왜냐면은 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이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 학원은 모든 개념을 제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산하는 법, 그리고 생각하는 법을 제가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한 10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 풀어주고 6문제는 생각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답 노트 만드는 거는, 구술평가하는 거는 저희 모든 학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에 들어가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1년에 한 120회 정도는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30회씩.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고 아이마다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신은 굉장히 유도리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저희의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분반은 하지 않지만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자기 학년에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B등급, 자기 학년에 뭐 기본 문제 정도 풀 수 있다 그럼 C등급, 아직 자기 학년 문제를 풀기에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D등급, 자기 학년보다 한 학기 정도 심화 선행을 나갈 수 있다 A등급, 자기 학년보다 1년치 선행을 심화까지 해나갈 수 있다 S등급, 자기 학년보다 2년치 선행을 심화까지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WS등급, 이렇게 6개 단계로 나눠서 밑에 있는 3단계는 좀 더 기본과 개념에 충실하도록 하고 위에 있는 3단계는 좀 더 심화적인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신 대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신 기간은 있습니다. 내신 기간은 있는데 내신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모의평가를 문제를 풀려봤더니 이 친구가 다 맞아요. 한 개 틀려요. 그러면은 이 내신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선행 나갑니다.
계속 물론 올 때마다 내신 모의 평가를 한 회씩 보겠지만 남은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선행을 나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좀 유도리 있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기본이 부족해요. 근데 시험은 목표가 100점이래요. 저희가 대화를 해봤더니 저 이번 시험에 진짜 100점 맞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오늘부터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하루 왼종일 이제 내신 준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은 이 단기적인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를 하되 아이의 상태와 그리고 숙달도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르게 지도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신이나 수능을 준비해 줄 때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료 준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현재까지 출제됐던 모든 강남은 뿐만이 아니라 목동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요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저희가 해설지를 만들고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강남에 있는 17개 고등학교 저희가 다 해설지 만들고 풀이까지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뭐냐면 오해를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다 분석을 해보면 뭔가 학교에 맞춰서 아이들 내신을 시험을 준비를 해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연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대신 그 프린트 난이도가 어마무시해요. 4점짜리들로 굉장히 한 40문제 정도 꽉꽉 채워갖고 2주 전에 시험 보기 2주 전에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 문제들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어디선가. 자기네들이 뭐 어려운 문제집을 풀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하면서 어릴 적부터 노출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풀 거고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그 기초 실력이 그리고 문항 분석 능력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줘도 이거를 열심히 본인이 이제 문제 풀면서 그 풀이 과정을 암기하려고 해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12문제인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숫자만 바꿔갖고. 근데 못 풉니다.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런 친구들은. 왜냐면은 그 머리가 이제 그 뜨거워지니까 문제 한 문제 푸는데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케이스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변별력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개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7문제 연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연계된 것이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BS가 수능에 연계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전혀 달라요. 겉모양이 전혀 다르고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쓰였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보통 연계를 생각하면 문제가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프린트를 외웁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체감 연결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제 풀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쓰였으니까 이게 이거랑 연계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전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애들은 이게 연계된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뭐 프린트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과서만 할 때도 있지만 문제 수준이 굉장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느 문제집을 풀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들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프린트로 대비한다는 게. 그러면은 경기여고는 어떻게 변별력을 가져갔느냐? 애들한테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최근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한 4-5문제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런 걸 미리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풀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이제 3가지 형태를 난이도를 조절하는 학교들을 보여드렸는데 개포가 됐든 단대보가 됐든 경기여고가 됐든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실력 있는 애들을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절대 실력을 기르는 것이 해답이지 학교별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최상위권 실력을 만들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학교 내신이 어떤 문제로 나오든지 간에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절대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료 준비를 많이 합니다. 보통 기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돌리는데 기출문제도 안 되는데 엔젤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기출문제부터 전부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선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엔제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제라는 게 뭘까요? 엔제는 이제 한마디로 기존에 없었던 출제될 만한 주제들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해서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수능이 이제 워낙 괴랄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출제 요소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출 분석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미출제 요소로 만들어진 새로운 문제들을 도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섞인 모의고사 문제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까 저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의 손이 많이 탄다고 했어요.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은 뒤로 빠집니다.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까지도 혼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들고 와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생님을 저희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고 배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